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한동훈 특별법인데 제가 이제 황운하 의원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하면서 저희가 원내 정당이 되었습니다. 아주 꼬마 정당이죠. 그래서 원내 정당이 되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져서 제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누구나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고 전방위적 수사, 저인망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공수처가 이미 손준성 검사에 의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과 손준성 사이에 공모 혐의가 있다라고 공수처가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그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국힘 쪽으로 전달하기 하루 전날에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다른 하나의 법무부 고위간부 3명의 카톡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공수처는 그 60장의 사진이 고발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의심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26개인가 7개인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영입인사이시고 또 여성으로 이제 득표를 1위 하셨고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당시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분을. 그때 우리 박은정 후보는 자기 비밀번호를 줬어요. 한동훈 검사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27개월짜리로 설정하고 난 뒤에 안 줬고 저희 당의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부장검사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그 자신이 손준성에게 제공했던 60개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 휴대전화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이스라엘에 보내면 풀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심에서 징계소송에서 패하자 그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들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기는커녕 교체를 해버립니다. 패소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대리인인 변호사를 교체하는 바람에 그 뒤로 2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소송에서 이기죠. 이 역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고 세 번째는 한동훈 검사의 딸 알렉스 한의 11가지 범죄 혐의 그건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논문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은 내가 대필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고생으로서 유수의 국제저널에 발표했던 영문 논문은 표절이라고 그 학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무혐의 처리의 이유가 아주 생뚱맞은데 어떠한 압수수색도 소환도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게 본인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기준으로 자신도 수사를 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